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명분으로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의 출당을 요구했지만 당내에서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내일 귀국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부터 차례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한국당 핵심 인물들이 귀국한 뒤 친박 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우선 외통위 국정감사로 해외에 나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각각 오늘 밤과 내일 오후에 귀국합니다. 이들에게 출당을 요구한 홍준표 대표는 모레 미국에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을 요구한 뒤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의원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역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요구는 정치적 패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홍 대표 측 관계자는 당헌 당규에 따라 윤리위 결정만으로 출당을 시킬 수 있는 만큼 최고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오늘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만 바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발돼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잇따라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건데요. 법원에 출입하는 신아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신 기자, 이번엔 그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에 난 사건까지 있다면서요. 네, 먼저 영상부터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2015년 6월 그렇죠. 네,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네, 바로 저때죠. 네, 당시에 메르스 환자의 치료 상황을 보고를 받고 의료진을 격려했죠. 근데 이 모습을 본 50대 남성이 인터넷 토론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친구가 의료원에서 일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날 병원 소독을 엄청 했다더라. 복장을 안 하고 관계자랑 얘기하는 사진은 쇼다. 거기는 위험하지 않은 격리된 곳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요,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이 당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2주 전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왜 무죄가 난 건가요? 네, 명예훼손 종류가 뭐 형법상 다양하지만 일단 이 남성의 혐의는 그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올려서 비방하려고 한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데요. 1심은 이 내용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의료원에는 7명의 메르스 환자가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방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박 전 대통령이 있던 곳은 메르스 환자들이 있던 격리병상과는 또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었고요. 당시에 격리병상은 하루에 3번씩 청소나 소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으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무죄로 뒤집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사실과 가까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이런 명예훼손 재판인데 무죄가 났더라고요. 처녀가 아닌데 처녀 행세를 했다. 이거는 확연히 유죄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부터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50대 승려가 자신의 SNS 계정, 그러니까 트윗에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 뒤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땡땡,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식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1심 법원은 이것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났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을 아울러서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유죄 판단의 기준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군가가 말했다는 부분에서 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미국에 있는 한국계 언론사에 올라왔다가 2시간 만에 인터넷판 기사가 삭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 내용이 삽시간에 인터넷에서 퍼졌기 때문에 이 승려, 이 남성이 허위라고 인식했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네. 표현의 자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저를 빗대한다면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총각이다. 이런 내용을 내가 누구한테 천상철 앵커는 총각이라고 하더라라고 만약에 전해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고 당시에 이제 인터넷 기사와 또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다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건데 이제 개별적인 부분은 또 당시에 그 사람이 허위라고 인식을 했는지 또 허위라는 사실이 이미 많이 좀 인터넷에 퍼져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국선 변호인 5명이 선정됐어요.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보다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일 네. 사건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최다 선임 숫자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는 2명의 국선 변호인이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을 이어나가려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기록만 12만 쪽이 넘는데요. 계산해봤더니 한 달간 본다고 해도 한 사람당 하루에 800페이지 이상을 꼬박 봐야 되는 셈입니다. 예. 또 이미 재판을 80번 넘게 했기 때문에 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법원을 출입하는 신아람 기자는 알 것 같은데 혹시 변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법원이 국선 변호인 네. 5명을 선정을 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은 재판 시작 전까지 공개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과도한 신상 털기나 혹시 모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 봐 우려된다고 한 건데요. 일단 이들의 법조 경력은 그 6년 차에서 31년 차로 매우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단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그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한 게 어쨌든 신아람 기자가 법원 출입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취재하고 있고 근데 법원 출입하다 보면 오며 가면서 그 담당하고 있는 형사 합의 22부죠. 판사들이 좀 만나게 되잖아요. 뭐 별다른 얘기 들은 거 없나요? 네, 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몇 번 마주치긴 했지만 여튼 네. 재판부는 기자는 물론 외부인의 접촉을 절대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 또한 구내식당만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친한 판사에게도 사건 관련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재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5명이나 선정을 해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접견을 거부한다거나 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뭐 걸석 재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재판 그 변호사들만 나와서 재판을 받는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예,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 접견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최근에 그 사임한 변호인단 7명 중 여러 명한테 컨택을 했었는데 그중 한 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의미가 없다.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걸석 재판 요건이 다양하지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에 나와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서 그런 재판 요건을 갖춰지게 되면 국선 변호인만 나온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네. 경우에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거라 불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죄가 났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을 아울러서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유죄 판단의 기준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군가가 말했다는 부분에서 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미국에 있는 한국계 언론사에 올라왔다가 2시간 만에 인터넷판 기사가 삭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 내용이 삽시간에 인터넷에서 퍼졌기 때문에 이 승려, 이 남성이 허위라고 인식했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네. 표현의 자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저를 빗대한다면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총각이다. 이런 내용을 내가 누구한테 천상철 앵커는 총각이라고 하더라라고 만약에 전해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고 당시에 이제 인터넷 기사와 또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다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건데 이제 개별적인 부분은 또 당시에 그 사람이 허위라고 인식을 했는지 또 허위라는 사실이 이미 많이 좀 인터넷에 퍼져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국선 변호인 5명이 선정됐어요.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보다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일 네. 사건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혐의는 그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올려서 비방하려고 한 거다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데요. 네. 1심은 이 내용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의료원에는 7명의 메르스 환자가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2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네. 방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있던 곳은 메르스 환자들이 있던 격리병상과는 또 격리돼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호 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군요. 당시에 격리병상은 하루에 3번씩 청소나 소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으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무죄로 뒤집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사실과 가까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이런 명예훼손 재판인데 무죄가 났더라고요. 처녀가 아닌데 처녀 행세를 했다. 이거는 확연히 유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화면부터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50대 승려가 자신의 SNS 계정, 그러니까 트윗에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 문장 뒤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땡땡,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식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1심 법원은 이것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명분으로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의 출당을 요구했지만 당내에서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내일 귀국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부터 차례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한국당 핵심 인물들이 귀국한 뒤 친박 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우선 외통위 국정감사로 해외에 나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각각 오늘 밤과 내일 오후에 귀국합니다. 이들에게 출당을 요구한 홍준표 대표는 모레 미국에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을 요구한 뒤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의원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역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요구는 정치적 폐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홍 대표 측 관계자는 당헌 당규에 따라 윤리위 결정만으로 출당을 시킬 수 있는 만큼 최고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오늘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만 바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발돼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잇따라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건데요. 법원에 출입하는 신아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신 기자, 이번엔 그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난 사건까지 있다면서요. 네, 먼저 영상부터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2015년 6월 그렇죠. 네,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네, 바로 저때죠. 예. 네, 당시에 메르스 환자의 치료 상황을 보고를 받고 의료진을 격려했죠. 근데 이 모습을 본 50대 남성이 인터넷 토론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 친구가 의료원에서 일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날 병원 소독을 엄청 했다더라. 복장을 안 하고 관계자랑 얘기하고
공개하는 사진은 쇼다. 거기는 위험하지 않은 격리된 곳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은요,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이 당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2주 전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예. 왜 무죄가 난 건가요? 네, 명예훼손 종류가 뭐 형법상 다양하지만 일단 이 나는 역대 최다 선임 숫자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는 2명의 국선 변호인이 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을 이어나가려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기록만 12만 쪽이 넘는데요. 계산해봤더니 한 달간 본다고 해도 한 사람당 하루에 800페이지 이상을 꼬박 봐야 되는 셈입니다. 예. 또 이미 재판을 80번 넘게 했기 때문에 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법원을 출입하는 신아람 기자는 알 것 같은데 혹시 변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법원이 국선 변호인 네. 5명을 선정을 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은 재판 시작 전까지 공개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과도한 신상 털기나 혹시 모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 봐 우려된다고 한 건데요. 일단 이들의 법조 경력은 그 6년 차에서 31년 차로 매우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단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그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한 게 어쨌든 신아람 기자가 법원 출입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취재하고 있고 근데 법원 출입하다 보면 오며 가면서 그 담당하고 있는 형사 합의 22부죠. 판사들이 좀 만나게 되잖아요. 뭐 별다른 얘기 들은 거 없나요? 네, 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몇 번 마주치긴 했지만 여튼 네. 재판부는 기자는 물론 외부인의 접촉을 절대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 또한 구내 식당만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친한 판사에게도 사건 관련